(2024년 11월 29일) 이정훈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벌인 장난 때문에 한반도가 점점 긴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제2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해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KBS하고 인터뷰를 지난 10월 말에 했었죠. 그리고 한 달 만에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특사로 한 우크라이나 대표단인 대한민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서로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주 한반도가 긴급하게 돌아갑니다.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오늘입니다. 29일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하고 러시아의 탁스 통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벨로우소프 장관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내렸네요. 네. 그래서 노광철 북한 국방상이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싸우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리안대, 불패의 친선 단결 만세, 러시아 연방 국방상 벨로우소토프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등등의 문구를 걸어놓고 그를 반겼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최선희 여자죠. 북한의 외무부 장관, 외무상이 11월 말부터 11월 초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예정에는 없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푸틴이 이 최선희를 만났죠.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인민군 러시아 파병이 결정된 다음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왔고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갔습니다. 상당히 예민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이 쿠르스크에 있는 러시아 공군 비행장을 향해서 에이타킴스를 쐈죠. 에이타킴스는 탄두에 한 500발의 수류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류탄은 아니고 유탄이라고 그러는데 애기 주먹만한 그런 폭탄들이 한 들어있어서 이게 쭉 날아가서 목표 지점에 오게 되면 쫙 찢어집니다. 탄두가. 그러면서 이게 사방으로 쫙 콩알탄처럼 흩어져가지고 뭐 축구장 넓이를 막 완전히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군 활주로를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반격인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러시아가 집속탄 같은 걸 쐈어요. 자탄이 많은 걸 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발전소를 노린 것 같아요. 러시아의 전력시설을 향해서 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은 정전을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가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치열해져 가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 동해권에서 합동 순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공중급유기, 수송기, 경보기 이런 대형 비행기를 띄우죠. 전투기들은 끝까지 날아오지 못해요. 근데 이 수송기나 이런 공중급유기, 폭격기들은 크기 때문에 한 8시간, 10시간 비행하니까 러시아와 중국에서 떠가지고 대한민국 카디즈, 일본의 자디즈 딱 붙어 있는데 우리 쪽 침공하거나 일본 침공하거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동해를 자기네가 합동 연합순찰을 하는 겁니다. 연합순찰을 합니다. 벌써 9번째입니다. 2019년부터 공중합동 전략순찰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름에 한번 했었죠. 7월 25일 했습니다. 국제법을 지켰다고 어쩌고 하는데 순간순간 우리 카디즈를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해서 밀어내고 또 일본 쪽에서는 일본 항자대 전투기가 떠서 계속 감시하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세계가 예민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핀란드에 가보신 분들, 핀란드하고 스웨덴 사이에 발트해가 있죠. 스웨덴 수도 헬싱키에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으로 밤에 페리오가 하나 떨어져. 저는 한 2번 타봤는데 그게 실지아 라인인가 그렇죠. 스톡홀름, 저는 핀란드에서 가는 걸 탔는데 쫙 떠나면 얼음 깨고 나가면서 야경을 보고 하는데 거기가 발트해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제, 거기에 뭐, 스웨덴, 덴마크, 그 다음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덴마크, 독일 이렇게 쫙 여러 나라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해가 있는데 그 공해 또 러시아도 그쪽에 또 자기네 영토가 있고 해서 공해가 있는데 여기 러시아에서 출항한 중국 선장은 중국인이고 이 배 자체는 중국 배입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붕이에요. 이붕. 이탈리아 할 때 사람 인자 옆에다 윤자 쓰는 거 있죠. 붕은 붕세붕자, 달월자 2개 쓰고 세조자 쓰는 거. 이붕 3호가 러시아를 떠나서 쭉 발트해를 떠나서 북해 쪽으로 나오면서 이 배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호줄을 던져가지고 호줄을 잡아당기면 그 선을 줄을 해갖고 이제 결박을 하죠. 부두에다 묶어놓죠. 그리고 이제 파도가 워낙 세지게나 그러면은 그 부두에 묶어놓으면 이 배가 쾅쾅 박아서 부두랑 깨지니까 이제 항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닻을 내립니다. 닻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쇠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줄에 묶어서 쭉 내립니다. 아주 깊은 바다에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천 메타로 내려갑니다. 그럼 거기에 탁 닻이 놓이면은 파도에 밀려도 이 닷줄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있게 되죠. 배는 매우 흔들리지만 자리를 지킵니다. 이거는 배가 어디엔가 정지해 있을 때 내리는 건데 이동할 때는 해저에 있는 닻을 올리고 돛을 올린다면 출항을 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의 항구를 나온 이 이붕 3호가 가다가 갑자기 닻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냥 배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닻이 가면서 해저에 끌리니까 배는 빨리 못 가요. 이 국제적인 바다에는 해저 케이블이 많습니다.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도 해저 케이블, 전깃줄이 연결돼 있고 뭐 많은 물속에 선들이 있거든요. 그걸 일부러 끊었어요. 하나 끊고 둘 끊고 그때서야 이제 이 닻을 끌어올렸다. 근데 이 배가 닻을 내리고 가면은 당연히 이상한 거죠. 러시아산 비료를 싣고 러시아 발틱해에 있는 우스트루가항을 출항했다가 스웨덴과 리투아니아 수역 지나다가 갑자기 닻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해저 케이블 하나 끊고 또 독일과 핀란드 사이에 있는 해저 케이블 끊고 닻을 내리고 180km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보고 지금 덴마크 해군이 이 배를 체포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해상 덴마크 EEZ에다가 세워놓고 이제 유럽 국가들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러시아의 부탁을 받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랑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큰 나라죠. 아마 지난번 DHL 화물기가 리투아니아에 내리다가 독일에서 출발한 DHL기가 폭파했습니다. 이것도 러시아가 뒤에서 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갖가지 도발을 하는 가운데 지금 또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엔 유공이라 그래. 유공이 지금 SK 에너지인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석유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러시아에는 가스프롬이라고 러시아 국영 석유 가스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직장이고 센 데입니다. 지금 이 가스프롬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러시아 화폐가 루블인데 이 루블화의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까지만 해도 달러당 한 80루블 했는데 지금은 120루블로 떨어졌습니다. 루블화 가치가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는 사실 많은 걸 생필품을 수입해야 되는데 생필품 가격이 다락같이 올라가죠. 러시아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푸틴에 대한 불만이 올라가죠. 지금 러시아 측은 그래? 우리 루블화 같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출이 잘 되죠. 수출이 잘 돼서 더 잘 될 거야 그러는데 사실은 러시아 인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올라갈 겁니다. 미국의 가스프롬 전체가 아니고 가스프롬이 운영하는 은행 자회사가 있는데 그 은행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러시아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뭐냐면은 중국과 결합한 러시아가 북한하고 같이 해서 계속 위협을 강화하는 거 같은데 미국도 한국, 나토, 일본과 더불어 계속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떴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F-35A 40대, 하나는 뭐
고장나서 39대를 갖고 있는데 일본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일본에다가 미국이 F-16 36대를 빼내고 F-35A 48대를 넣겠다고 지난 7월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F-16 36대들을 빼내고 F-35 48대 더 많이 넣었다. 이 빼낸 F-36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거죠. 그리고 F-35를 대체해서 넣겠다라고 지난 7월에 발표했는데, 그러한 미국이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공군기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오산에 비행단이 하나 있고 군산에 있는데 둘 다 F-16만 있죠. 거기서도 F-16을 빼내면서 군산기지에다가 F-35 20대를 배치하겠다, 이런 검토하는 것 같아요.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국공군은 한국군대로 F-35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 새로 도입하는 한국공군의 F-35를 군산기지에 배치합니다. 군산기지는 미군기지인데 보통 비행단위는 3개 비행대대가 구성되는데 2개 비행대대는 미군이고 1개 비행대대는 한국인데, 미군이 F-35 1개 대대 20대를 배치하고 한국도 추가로 도입하는 F-35 20대 1개 대대본은 군산에 배치해서 한미공군이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갈 것 같아요. F-35A가 들어오게 되면은 김정은이 있는 데나 북한의 핵 기지를 쥐도소리를 못하게 때릴 수 있죠. 이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게 굉장히 두려워서 러시아에 파병한 대가로서 레이더 및 미사일과 또는 항공기를 잡는 시스템이 S-300을 도입한다 그러죠. 근데 S-300이 스텔스기를 못 잡는 게 드러났죠.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S-300을 이란이 운영하는데 이스라엘이 지난 10월 26일 날 100여 대의 전투기를 띄웠어요. 그 중에 F-35A가 있었는데 100여 대 중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F-35가 했겠지. S-300 기지 세 군데를 다 때려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또 오늘이죠. 오늘 우리 군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전에 가게 되면 우리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롱샘 개발했다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롱샘이란 게 뭔가 하면은 미국의 사드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개발한 팩3와 비슷한 걸로 천궁2를 개발했는데 천궁2에 이어서 롱샘, 천궁3죠. 그걸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성공했다라고 하는 행사를 국방과학연구소가 행사를 가졌습니다. 요걸 뭐 천궁3라고 할지 그건 뭐 두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쏘는 단거리 미사일 막는 체제, 미국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단거리 미사일 막는 거는 제일 높은 데서는 사드, 두 번째 팩2로 막는데, 팩3로 막는데 우리는 천궁3로 막고 롱샘, 그 다음에 천궁2로 막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에로우로 막고 데이비드 슬링으로 막고, 그래도 혹시 안 되면 아이언돔으로 막는데 아이언돔은 사실은 미사일 막기는 어렵고 박격 폭탄이라든지 그런 거 막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이언돔에 해당되는 걸 우리는 K 아이언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29년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LAMD라고 그러죠. Low Altitude Missile and Defense. 지금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에서 아이언빔을 내년에 배치합니다. 아이언돔은 적 포탄이 날라오면 여기서 미사일을 쏴서 잡는 건데, 아이언돔은, 아이언빔은 레이저, 빛을 쏴서 맞추는 겁니다.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해서, 크기에 따라서, 아이언빔 M, M은 조금 중간다. 그 다음에 또, 포터블형인가? 그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장거리형, 중거리형, 단거리형. 이런 내년에 이제 이스라엘 군에 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LAMD는 그것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스라엘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벗어나게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거는 이제 여차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F-35A 20대를 한국에 배치한다 그러면 여차하게 되면 여기서 작전을 해서 러시아를 양쪽으로 양면전쟁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네가 지금 러시아에 전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한 방 조져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발할 수도 있어요. 도발하는 순간에 우리도 바로 대응하면서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겠죠.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미친 상태가 아니고요. 이 전쟁을 미국의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한 방 밀었다가 재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힘이 딸리니까 DHL 화물기를 폭파시키고 중국 선박하고 해갖고 해저로 닻을 끌게 하면서 해저 캡을 끌면서 엿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루블 가치, 러시아 돈 가치를 폭락시키고 서로 계속 신경전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수가 바닥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인민군이 러시아에 군대도 보내고 무기도 주니까 한국군도 저는 뭐 조만간 대한민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준다고 봅니다. 거기 뭐 장관이 왔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언제냐가 문제죠. 미국하고 얘기만 되면 우리도 바로 보냅니다. 파병은 좀 천천히 하겠죠. 이렇게 되면 또 북한이 또 뭔가 지랄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긴장이 올라가서 그래서 북한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러시아에 집중 못하니까 러시아도 전선이 흩날리게 되죠. 푸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미국이 어떻게 결정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참에 푸틴이라는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나중에 안 되면 핵무기를 우리 쓰겠다. 뭐 지난번에 핵 사용 교리를 바꿨는데 글쎄 쓰기 쉽지 않을걸. 쓰는 순간에 푸틴도 죽어야 되고 러시아도 망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반도에는 미국의 MD를 전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개하느냐. 미국의 이지스함들이 여기 들어와 버리면은 동해나 서해에 들어와 버리면은 뭐 거의 MD가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종말 단계에서의 사드하고 핵3하고 우리 천공2가 이미 있고 천공3가 개발됐으니까 핵전쟁을 하려고 해도 한반도가 거의 안전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한참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푸틴이죠. 그래서 저는 한반도가 긴장이 된다. 이걸 잘 봐라.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은 안 되면 도발할 수 있는데 도발하는 순간에 그들은 상당히 위기에 처하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제정치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